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준영의 딥 차이나입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 중국, 일본의 치열한 삼각 외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중일 삼국 관계 전망을 좀 해보고요. 우리 외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 5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1월 13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작년 11월 1일에 이어서 이 2달 만에 열렸는데요. 관계 복원에 모멘텀을 마련했다. 상호 간에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줬죠. 역사의 이 변화 과정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중은 소위 일제에 공동으로 대항했던 역사가 있다 하는 역사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자기 편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 한중일 3국에서 볼 때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최근에 중일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에 있어서 한중일 3국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굉장히 좋은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다고 중국과 일본이 다 판단을 하고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속된 말로 꽃놀이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역사 문제 중에서도 소위 조세이 탄광 수몰, 물론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동 수몰이 됐는데 이거 좀 조사 좀 하자, DNA를 해서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합의도 도출하고, 특히 그 한미일 협력 강화, 북핵 문제 공동 대처 이런 이제 현안 관리, 협력 강화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강조한 것은 실용과 협력이죠. 이재명 정부의 대외 메시지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라는 것은 안보, 특히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이 가운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겠다. 다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용적으로 가보자 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말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미일도 중요하고 한중일도 중요하다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은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대만 문제가 중일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일본은 강경 발언을 하고 있고, 중국은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소위 경제 안보 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일반 외교 안보 사안이 경제 안보로 가고, 그래서 공급망 블록화의 복합 위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삼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국은 역사 카드를 강조하면서 약간 이간 전략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일의 협력이 안보 협력으로 발전해서 그게 한미일 삼각 협력의 대중국 견제의 큰 틀로 작용하는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 이러면서 이제 집단 자유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중국에 계속 증강하는 군사력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계도 해야 되는데 일본도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미일 중심의 협력을 좀 제도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중일 간의 극명한 소위 대척점에 비해서 한국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합적인 위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
8월에 방문했을 때 안미경중 포기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중국이 굉장히 화들짝 놀랐는데 그 말의 핵심은 이제 과거와 같은 프레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게 아니고 북핵이 계속 상존하면 안보는 뭐 미국한테 할 수밖에 없지만 경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그래서 저는 안미경세를 주장을 합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선택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용 차원에서 조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중일 3국이 있는 이 동아시아는 아주 복잡하죠. 군사적으로는 대만 해협이라든가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항상 걱정이 되는 지역이고요. 역사적으로는 한중일이 동북아 민족주의 금은 동메달이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올림픽에 민족주의 종목이 있으면 셋 중에 세 나라가 금은 동메달을 휩쓸 거다. 뭐 다른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다 각국이 정치적으로 그 내정 변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니까 정권 교체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 있죠. 뭐 기본적인 틀은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전술적 조정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번 정한 거에 대해서는 강경 노선을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위협 요인이지만 삼국이 협력을 해야 되는 기회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전통 안보, 기후라든가 재난, 전염병, 이 실용적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공급망 안정화, 이런 것들을 셋이 가야 됩니다. 다 경제가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소통도 열심히 해야죠. 특히 이번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주도하는 R7,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간 얽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데서는 같이 기회로 포착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올해가 26년인데요.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되면 공급망의 분화라든가 그 미중 갈등, 신양극 시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소위 그 이데올로기나 군사력을 갖고 대치하는 게 아니더라도 공급망 중심의 분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대만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존하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가 상당히 고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치와 국익의 조화를 통해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자. 말은 굉장히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실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죠. 지금 한국은 이 상황에서는 한미일을 한 축으로 또 한중일을 한 축으로 움직이는 균형과 실효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한미일 공조는 안보 억지력을 강화를 해야 되고 첨단 기술 표준을 같이 좀 만들어 가기도 하고 이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를 도모를 해야 됩니다. 한중일 같은 경우는 동북아 지역에 있으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경제 통상 실용 협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중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원자재, 히토류 같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망 자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인적 교류 확대나 이런 걸 통해서 상호 신뢰 이런 거를 증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네 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요. 외교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외교의 그 레드라인을 명확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에너지나 자원 옵션 다원화해야 되고요. 특히 중견국의 리더로서 공조를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이런 데 대해서 EMS라고 합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망 수입선 다변화, 그 다음에 기술 보호 같은 것도 굉장히 앞으로 신경을 써야겠죠. 글로벌적 차원에서는 사실은 지금 한중일 3국 정상 회의를 하는 협력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계속 부침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 사무국이 서울에 있거든요. 이 사무국을 더 활성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중일뿐만 아니라 아세안까지 들어오는 중재자 역할을 좀 강화를 해야겠다. 특히 CPTPP 같은 데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겠죠. IPEF 같은 거는 공급망 그 조직인데요. 이건 바이든 때 만든 겁니다. 트럼프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제다. 물론 그 안에는 중국을 배제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 그 다음에 정치, 외교, 경제를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핵심은 우리 국내적 문제입니다. 초당적인 대외 정책 기구를 만들고 국익을 위해서 의견을 모을 때는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도 정책 투명성에 의거해서 국민들에게 벌어지는 일을 계속 알려줘야 되고요. 정권에 따라서 외교 정책이 바뀌는 거,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물론 뭐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외교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일관되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결국은 균형과 실용, 그 다음에 투트랙, 한미일과 한중일, 그 다음에 한국의 자율성,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가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전략 대화 이런 거 하기로 했으니까 고위급의 상호 방문을 통해서 좀 그 신뢰 관계를 구축을 하고, 일본과도 과거사 얘기를 어렵게 꺼낸 만큼 그런 것도 액션 플랜으로 빨리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 대만 해협 사태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 대만 유사시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특히 대만 해협은 한국의 중요 물자 수송로입니다. 수출이 물량의 약 45%가 대만 해협을 통과를 하고요. 중동 원유의 80%가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군사적 옵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요 수송로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민관이 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중일 삼국 관계에서 한국이 어떤 자리를, 어떤 정책을 차지하면서 끌고 갈 것인가,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준영의 딥 차이나였습니다.